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베이 미팅 일정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이베이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FDA 측에서는 미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허가가 되면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미팅을 잡는 것이 FDA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타이베이 미팅 요청 날짜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유추할 수 없는 거죠, 최대 기한을. 미팅 요청은 사측에서 하는 것이니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항소와의 파트너십 뭐 연병 떠느라 공개를 못 해 주는 건가 싶습니다. 소통 자주 하고 소식 알리겠다고 블로그에 글 계속 올릴 때는 결국 그 내용들이 결국 "타이베이 미팅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의 요청 날짜마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리 레시피를 물어봤더니 처먹는 법만 알려주고 있어요, 깔데기 없이. 이게 주주들이 뿔난 큰 이유죠. 주가가 아직 상승 못하는 거 주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을 사측에서 알고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알려준다고 뭐 큰 이슈가 될 내용도 아닌데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느낌이니까 뿔이 나죠. 타이베이 미팅 관련해서 진전이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본격적인 기대감이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타이베이 미팅에서 뭔가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암 해결 못 시키면서 리라포라티닙으로 재료 비중 이동시키려는 것 같은데 절대 속지 마시고요. 간암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행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팩트가 존재해야 합니다. 간암 해결 없이 리라포라티닙으로 기대감이 반영되면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간암 재료가 진전이 없고 퇴보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다시 내려갈 거거든요, 주가가. HLB 주가의 정체성은 간암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시 요거는 그냥 각막염, 눈 각막 염증. HLB 테라페틱스가 개발하는 각막염 치료제 후보 물질입니다. 별 영양가 없는 공시라는 거고요. 내용은 짧게 정리하면 삼상 환자 추적 관찰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잠그고 분석해서 11월에 성공 실패를 공개하겠다는 말입니다. 암 치료 아니면 쓸모없습니다. 주가에 영향 안 줍니다, 성공해도. 그리고 차트를 보면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올라갔었습니다. 그죠? 여기. 여기 제가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매물 소화를 두 차례 정도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악성 매물 흡수 한번 하고 바닥에서 지지 확인. 잘 안 보이니까 좀, 바닥에서 지지 확인. 그리고 나서 전거래일도 그리고 금일도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의미 있는 자리가 지켜진다면 크게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고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여러 번 지지됐던 흔적이 있는 게 저점을 높이는 과정 중인 거라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요런 데서 큰 재미없다고,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이틀 급락했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런 자리들은 지금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요런 데서 급락 나왔다고 거기에 영향받아서 매매를 결정하게 되면 그거는 주식을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가가 낮고 재료 일정이 좀 남았는데도 주가가 저점이라면 기회가 된다고 제가 수번을 강조를 했었죠. 제가 앞서 타이베이 미팅 말씀드리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었던 것은 사측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아쉬움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는 하락이 단기간의 승인 거절 등의 이슈로 이틀에서 3일 만에 반영이 됩니다, 바닥까지. 다른 종목 볼 필요도 없이 뭐 HLB, CRL 같은 거 맞았을 때 이때들만 봐도 알 수 있고, 이후에 바닥이 특정된 다음 지지되는 자리를 찾았고 거기서 매수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꽤 메리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았다면 짧아 보이는데 50% 정도가 넘는 수익이거든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회복률이 약 30%인데 위에 물렸다는 이유로 분할 매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체가 '나는 기회가 와도 잡지 않는다.' 선언하는 꼴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일자리를 제안해도 "나는 깜냥이 안 되니까 안 할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좀 심한 비약이긴 하지만 요런 기회가 있을 때 잡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가 위로 가도 분할 매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물리는 거 말고는 정해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근거를 확보했다면 대응하셔서 손실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 생각이고 투자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정답인 거죠. 저는 리스크 상쇄를 권유드렸기 때문에 타점을 공유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대감이 나중에 언젠가 발현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찍는다. 그러면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승세가 가파르니까 올라갈 것이다. 승인될 것이다. 아니면 승인이 됐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보다는 일부는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상당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 존재하거든요, 이미. 이 자리죠. 여기 의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와서 물량 소화 뭐 몇 번 하다가 그다음에 거래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일부 축소. 그다음에 특정 자리에서 수렴 지지 확인되면 거기서 분할 매수하면서 요거 기다리는 거죠. 뭐 당연히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요 자리가 아니더라도 낮은 자리에서도 요 흐름은 패턴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이런 디테일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언제가 되든 얼만큼 가든 대응은 권유가 아니라 필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가남보다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리라프그라티닙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가남 치료제의 기대감은 재료 승패 여부를 떠나서 정보나 일정 자체가 좀 가려져 있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미니멈을 정하는 정도, 정보나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마지노선 정도만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일정이 공개되어 있는 리라프그라티닙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정이 9월 25일이 최대 기한이죠. 자, 그리고 이 9월 말 25일 전에 윗자리 저항 매물들을 소화를 해 놓아야 주도 주체가 원하는 기대감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작업이 미리 필요합니다. HLB의 개인 주주들은 저점이든 고점이든 대부분 가만히 있거든요. 추가 매수도 분할 매도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으로 기대감이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 의견, 습관, 시드머니 다 다른 게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개인이 주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력이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상당 매물 소화 과정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 흐름을 읽으면 차트는 후행성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들을 터치를 했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걸 명확하게 봐야 하는 거고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린 여기가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요 정도만 보고 알았다면 매수했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50% 인데 혹시나 더 떨어질까 봐 안 산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일 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매도했을 겁니다. 그죠? 그걸 미리 알려주는 게 차트입니다. 깜빡이를 안 켜도 이 차가 좌회전으로 가려는지 우회전으로 가려는지 하는 짓거리 보면 보이죠. 길 건너편에 버스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 놈이 좌우까지 두리번거리고 있는 표정 보면 '이놈 무단횡단하려고 하네.' 보이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리라프그라티닙 일정이 다가올 때 의미가 큰 자리들을 알아두고 그 자리들을 터치할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올리려는구나. 미리 물밑 작업하는구나. 매물 소화 흡수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올릴 생각이 없다면 매물을 받아가면서 소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요소인 저항 매물을 지들 돈 써가면서 없애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9월 특히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잘 지켜보면 좋고요. 네, 그리고 9월 25일이 마지막 기한인데 요때 우리나라 추석이거든요. 24일부터 연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건 장이 닫혀 있어서 거래가 안 됩니다. 28일부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감만 활용하고 기대감만 활용하고 엑시트하는 흐름은 그 전주인 21일, 22일, 23일 요때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제로 사이즈가 가남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큰 상승은 어려울 텐데 문제는 HLB가 신뢰가 없는 기업이라서 '리스크가 추가되는 것 아닐까.' 하는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주가가 기대감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라면 엑시트 물량이 많을 것이고 뭐 없다면 상대적으로 적겠죠.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리라프라티닙은 시장에서 높게 쳐주는 재료가 아니다. 이 재료는 승인되어도 투자 매력이 적다. 뭐 이렇게 주도 주체가 판단한 거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종양 3대 학회에서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파이프라인이 매력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9월 초 중순 그때 기대감이 반영되는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 요거는 뭐 우리가 먼저 뭐 어떤 행동을 할 필요도 없이 일단 지켜보면 됩니다. 그 거래는 얼마나 과거들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대응이라는 자체가 호재가 출현하든 악재가 출현하든 어떤 액션을 보고 빠르게 행동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고 나서 대응하면 됩니다. 자, 이 디테일도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차트를 보면 몇 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과거 박스권 하단이던 자리에서 수차례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줬습니다. 자, 특히 장대 음봉 길던 날, 아랫골이 길게 달린 날 8월 20 일이죠. 자, 이때를 1 분봉으로 보면 8월 20 일. 자, 가장 큰 하락에는 거래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허수로 보고요. 그다음으로 회복하는 과정, 즉 지지받는 시점에는 상당히 많은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저점에서 말아 올릴 때 거래가 많이 실린 거죠. 네, 그리고 거래가 실릴 때의 가격은 저점 38,050 원대부터 고점 4,500 원까지. 자, 이걸 일봉으로 다시 보면 선을 하나 38,050 원이었죠. 이걸 잘 보이게 흰색으로 일단 하나 더 4,500 원이었죠. 그러면 거래가 많이 실렸던 말아 올릴 때 거래가 많이 해결되었던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이걸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박스권 최상단까지 가죠. 이게 원래는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가 강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전을 줬는데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공포심을 동반해서 '매물을 뺏고 있다.' 요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분봉에서 하락할 때 거래가 동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하락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매물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있던 요 박스권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박스권 상단과 하단 매물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는 수월하다. 의미가 큰 자리에서 지지를 해 줬고 거래 없는 하락으로 공포심을 줘서 물량을 확보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에서 의미가 큰 자리를 알아보는 것과 의미가 큰 자리에서의 제스처를 알아보는 것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가남 일정이나 리라프그라티니 기대감 반영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남 일정은 사측에서 공유를 해 줘야만 알 수 있는 정보고요. 리라프그라티니 기대감 반영은 세력이 돈을 장내에서 쓰느냐 마느냐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보고 빠르게 쫓아가는 것이 유일한 것이자 가장 최상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럼 네 말대로 하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오른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죠. 애초에 기대감이라는 것은 일의 소모성의 성격이 강하고요. 시판되어도 담관함 시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이 리라프그라티닙은 담관함 때문이 아니라 적응증 확장이 매력인 건데 적응증 확장까지는 또 임상 등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매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남도 승인된다면 단기간 불같이 오르겠지만
실제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고 기술 수출, 이전 등의 계약, 마일스톤 지급, 판매 로열티 이런 게 꾸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시 내려갑니다. 이 전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달성하기까지 시간은 오래 소모될 수밖에 없고요. 승인 이후에는 알테오젠의 키트로다 SC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별 자체가 다릅니다. 얘네는 간암, 치료제고요. 키트로다 SC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을 대형 제약사인 머크에 팔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가 있던 것이고, 요 시기에 대부분의 주사제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산업의 변형이 있던 때라 가능했던 거고, 관련 특허도 전 세계에서 비교될 만한 게 할로자인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기한이 만료되면서 알테오젠이 유일한 뉘앙스죠.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머크라는 대형 제약사가 키투로다라는 초대형 제품에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을 장착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간암 치료제는 치료제 하나 개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알테오젠은 머크라는 초대형 제약사의 정맥 투여제 전체를 피하 투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형으로 개발을 했고, 거기에 상당수의 암을 타깃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겁니다. 그러나 HLB의 간암은 간암 치료제로서의 효과와 안정성은 입증을 하고 있지만 판매 영역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꾸준한 상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의 비중 축소, 승인 후 타점 잡아서 전략 매도를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텔레그램방에서 의미 있는 자리들을 말씀드리고 타점 말씀드릴 텐데, 타점은 따라하지 않으시더라도 의미 있는 자리들 메모해 두시고 그 자리를 터치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의미가 큰 자리를 터치했을 때 거래량은 어땠으며 이 자리에 분할 매도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었을지, 그리고 분할 매수했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지나고 나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박스권이 그려지는 과정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 뒀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요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 체크하시고 자료 받으실 연락처, 예를 들어서 010-1234-1234다. 대확인 010-1234-1234 입력하시고 하단에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를 설명드리고요. 바닥과 천장이 그려지는 그 흐름과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흔적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입장과 퇴장에 제한이 없으니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